제목을 수석하는 스킬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수석하는 방법이라고 촬영을 쭉 해왔어요. 10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 수석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 119 홈피에 촬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볼 수 있게끔. 시간은 1시간 반짜리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것은 이제 그걸 압축해가지고 다른 방향에서 더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수석하는 방법은 제가 그 공단기, 소방단기 원장으로 있을 때 원장이지만 그 바지 원장이었어요. 제가 투자하는 원장이 아니고, 이제 계약이 끝나서, 제가 이제, 서울도, 그쪽도 이제 철수를 했는데, 고승덕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이제 지금은 변호사로 있는데 사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공단기에서 고승덕 변호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그 방법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자랑 같은데 고승덕 변호사의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앞서가지고 수석하는 방법이 공단기가 굉장히 큰 학원이거든요, 지금도. 거기서 클릭수가 제일 많았던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치가 있는 거니까 안 들은 사람은 꼭 들으라는 거죠. 무료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학원 홈페이지에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서울에 인강 듣는 데 있죠. 119 홈피에 제 사진이 있어요. 왼쪽에. 사진 있으면 왼쪽에 사진 바로 밑에 수석하는 방법이라는 거 클릭하면은 영원 이렇게 해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안 들은 사람 이제 듣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수석하는 스킬은 약간 각도가 다르고 좀 구체적으로 실제로 와닿는 그 공부하는데, 이것도 여기서도 시험에 한 문제 이상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4월 달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던 거하고 다르게 지금 빨리 그렇게 점수 올리는 단기 합격의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접목해가지고 책에 있는 것들이에요. 비교해가지고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표가 이렇게 두 개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이고 이게 성적이죠.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가면은 성적이 올라가는 게 비례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해 본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처음 온 사람은 잘 들어줘야 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몇 년을 했었죠? 6년, 3년, 3년, 그리고 2년 내지 4년을 했었잖아요. 지금 학원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년 전으로 합격을 해줘야 해요. 그렇잖아요. 학교 아니잖아요. 졸업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합격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듯이 여기까지 올라가요. 처음에. 엄청나게 그 에너지를 쏟아 부어요. 밤 11시, 12시까지도 복습을 하고 그래요. 처음에. 열정을 갖는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이게 SRT라고 돼 있죠? SRT가 이제 그 기차 이름이 아니고 스타트라는 약자예요. 지금 그 기차 이름도 그 약자가 스타트, 그 약자예요. KTX, SRT 그렇잖아요. SRT가 스타트 약자인데 여기서 이렇게 정체가 돼버리죠. 올라가다가 또 정체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정체되는 거, 이게 이제 슬럼프에 빠지는 길도 되는 거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처럼 늘어지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독서실에서요. 어떤 사람은 1시간에 20페이지가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에 50페이지가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왜 그렇죠? 집중력, 의지력, 그리고 기초적인 실력의 차이예요. 한 번 들은 사람이 있고 두 번 들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들을 때는 굉장히 더디게 나가는데 두 번 들을 때는 굉장히 좀 빨리 나가요. 세 번 들을 때는 이제 혼자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그 앞에 교육자하고 같이 머리를 서로
질문도 주고받을 정도로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어떤 공부든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게 시간이고 이게 이제 점수지요. 그리고 처음에 이래도 할 때는 특히 우리 이제 국어나 영어나 국사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좀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 공부가 아니잖아요. 해보니까. 그죠? 근데 소방학개론, 소방법규는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에는 소방학과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소방은 자격증도 기능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혹은 대학교. 그래서 이제 대학 나온 사람은 산업기사, 대학교 나온 사람은 기사 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혼동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2년제, 3년제를 대학이라고 하고요. 4년제를 대학교라고 하기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전문대학이라는 말이 좀 낮춰지고 좀 비유가 돼가지고 그리고 학장이라는 것도 총장으로 시간 강사도 외래 교수로 이렇게 다 바꿨거든요. 한 2년 전에. 그렇게 이제 호칭해 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소방학과는 대학교에나 대학에 있었는데 지금 한 90개가 조금 넘어요. 소방학과가 91개인가 2개인가 돼요. 4년제가 30% 되고요. 2년제가 한 60, 70% 이렇게 돼요. 근데 소방학과는 아직까지는 비인기 학과예요. 그리고 소방학과에 들어가서 더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방학과 또 교수님들이 어떤 교수님이냐면은 소방학과 출신 교수님이 거의 없어요. 저도 물론 소방학과 출신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 과목씩 맡아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개념 없이 책을 읽어주는 교수님도 가끔 계시고요. 그리고 책이 한 권이 500페이지인데 200페이지 나가면서 한 학기가 끝난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 책을 대학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제 책은 이제 소방학개론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학에 뭐 시설 구조 같은 것도 있고 뭐 법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출판사도 이제 뭐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되고 이쪽 우리 출판사는 지금 뉴욕 출판이죠. 이 출판사 말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소방 쪽에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어가 그렇게 쉬워요? 수두가 뭐예요? 양정이 뭐예요? 우리 일상에서 안 쓰는 거잖아요. 이걸 가르치는 교수님도 수두가 뭔지 양정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 책에 보면은 또 수관연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또 전화 왔어요. 수관연장이 뭐냐고. 호수연장이라고. 한번 들은 사람은 이해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용어가 우리 일상에 안 쓰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처음에 들을 때는 이름할 때 용어 정도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 학습 분위기 이 정도만 파악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5개월 만에 합격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안효정이었던가 이사 오기 전에요. 학원으로 왔길래 마침 합격 발표 좀 해보라고 5개월 만에 합격한 것을. 소방학개론을 간호학과에서는 배운 적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옆에서 있는데 처음에 가르칠 때 교수님이 잘 모르게 가르쳐 주더라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제가 웃었어요. 모르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잘 몰랐던 거죠 본인이. 그리고 지금 8주를 하잖아요. 두 달 과정 일주일에 한 번씩 8주. 8호 40이죠. 5시간씩 8주니까 쉬는 시간 빼면은 40시간이 안 되죠. 근데 2년 4년 배우는 것을 그거 가지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 위주로 강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은 진도를 못 맞춰요. 8주 만에. 그러면 3개월, 4개월 만에 이 2달 과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안 와요. 그래서 모든 학원이 3개월짜리, 4개월짜리 학원은 실패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정신이 있죠. 2달로 해서. 그래서 최소한 2-3번은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간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중간에 포기를 하는가? 좀 3주, 4주째 되면 포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알죠? 그것을 제가? 학생 수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출석부 보면 이제 오늘 출석부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그죠? 출석부 보면 아는데
출석부는 왜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그 좀 루즈해져 가지고 또 잠도 오고 할 때 무기명으로 이렇게 좀 불러가지고 질문도 하고 정신 차리게끔 하기 위해서 출석부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저 프린트 한번 봐보세요. 첫 사이클은 영어 정도 배우는 거라고 설명을 했죠. 실력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계단을 빨리 무너뜨려야 하거든요. 짧게 해가지고요. 누구든지 슬럼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학습은 점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점보다 면을 가지고 공부해 줘야 해요. 그리고 그 옆에 면보다 선을 만들 수 있어야 해요. 자기 자신이. 이게 좀 쉬운 말이 아닌데 수업을 이 시간 들으면은 이 말을 이해가 갈 거예요. 점보다는 면을, 면보다는 선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한다는, 압축 강의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왜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학원입니다. 학교 아니에요.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합격을 연구하는 기관이 학원이에요. 어떤 내용을 봤잖아요? 왜지?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왜? 개념이 없으니까. 그거 외워요. 그리고 처음에 이해 안 되면은 하지 마세요. 제일 마지막 한번 봐볼래요? 마지막 줄에 10번에 있죠. 오른쪽에. 어려우면 먼저 피해버려야 해요. 그걸 붙들고 20, 30분 늘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점점 알게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아, 이렇게 쉬웠는데 이걸 몰랐었구나. 근데 끝까지 모르는 게 있어요. 시험 칠 때까지. 그래도 중요한 것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돼 있죠. 해야 해요. 외워서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죠? 공부하는 스킬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번에 왜 이 공부를 하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큰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직장, 그죠? 60세까지 할 수 있는 직장.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60세가 넘어도 연결이 됩니다. 소방회사하고. 퇴직한 사람들 오라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소방서 왔다 갔다 우리 그 법규 듣는 사람 건축허가 동의 배웠잖아요. 두 번째 법 7조에 법무장 서장한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 이런 것은 소방관 출신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명함에 뭐 전무, 상무, 부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월급을 더 줘요. 소방관 출신들은. 경찰이 제대를 하면은요, 제대가 아니고 정년을 하면은요, 경찰은 달세, 달세라고 하니까 좀 비유가 좀 그렇는데, 큰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월세 받는 거 이런 일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크게 이렇게 조금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방은 그렇게 기피를 하지 않고 오라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60세가 넘어서도 정년퇴직해서도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직은 모르는데,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관리사, 기술사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정도 받고 있는 소방관들 출신들이 있다. 이런 말도 가끔을 해요. 실제 현재 그 시세 그 가격으로요.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 우리 첫째 주, 둘째 주는 열정을 가지고 복습을 하잖아요. 그 열정이 계속 식지를 않아야 해요. 2번에 지금 들어있죠. 열정. 그리고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은 노력하고 같이 할 수가 있는 건데 방법이 있어야 해요. 그 방법이 그 스킬이잖아요.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1번에 동그라미 1번 들어갑니다. 좌측에서 시작을 해야 해요. 뭐든지 우리가 서브노트를 만든다든지 머릿속에 우리가 연상기억이나 영상기억을 한다면, 그럼 좌측에서 시작을 하고 시작 쪽이 좌측이 되고요. 가벼운 쪽이 좌측이 돼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끝 쪽이고 무거운 쪽이 돼야 해요. 그럼 그 밑에 얘가 있죠. 기체가 가볍잖아요. 왼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액체, 고체 이렇게 돼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배운 사람은 오른쪽에 또 암기법이죠. 기소고대라는 것을 책에 3번, 4번 돼 있죠. 기체는 열전도율이 작고 기소, 고체는 열전도율이 많다, 기소고대. 이런 것은 수십 번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열전도율이 작을 거 이런 거 말이죠.
그게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었죠. 근데 이번 책에는 그걸 바꿨어요.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 안 맞는 이론이에요. 그게 번역돼 가지고 연소의 구비 조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거, 점화 에너지가 작을 거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번역된 책들이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최근에 새로 나온 책, 저도 이제 새 책으로 하려고 그래서 새 책으로 하려고 이걸 좀 비닐 안 뜯은 책을 좀 가져왔거든요. 패치는 똑같고 제가 얘기해 주면 되니까 책은 새로 살 필요 없고요. 19년 책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오른쪽에 위쪽이 가볍죠? 그럼 위쪽에다 가벼운 것을 두고 아래쪽에다 무거운 걸 두고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서 연상, 영상하면서 복습을 해나가야 줘야 한다는 거. 우리가 그 하버드라고 있죠? 하버드는 하인리하고 프랭크버드의 약자잖아요. 하버드, 하인리는 최초 도미노 이론을 발표했던 사람이고요. 프랭크버드는 최신 도미노 이론을 발표했던 사람이죠. 그 왼쪽이 하가 되고 오른쪽이 버드가 돼야 해요. 버드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이 하가 되면은 이거 머리가 이제 복잡해져요.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이것을 해왔고요. 습관적으로 공부할 때도 이걸 길러줘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2번 비교는 좌우하고 상하를 같이 비교해줘야 해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 습관대로 그대로 해줘야 해요. 그리고 분수는 뭐에 대한 자의비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데 뭐에 대한 자의비 이쪽이 좀 안 들은 사람은 어렵겠네요. 우리가 이쪽이 뭡니까? 분자잖아요. 이게 분모고 이게 혼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혼동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혼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쉬워요.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안고 있다 이러면은 연상기억이 되는 거죠. 그죠? 엄마가 분모예요. 자식은 분자. 엄마는 한 사람이죠. 기준이에요. 자식은 여러 사람이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수학이 다 그래요. 뭐에 대한 자입이 기준에 대한 비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 연소론 2편에 들어가면은 첫 페이지에 이걸 다시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혼동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엄마가 무거워요? 자식이 무거워요? 엄마가 무겁잖아요. 자식은 이제 응애하고 났으니까 위로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대입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분자분모가 있죠? 1과 2분의 1이라든지 2과 뭐 4분의 3이라든지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해줘야 해요. 시계 방향. 이건 좀 어려운 거네요. 우리가 그 2분의 4가 있어요. 그러면 2분의 4라고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법이고요. 다른 나라 가면 4/2 4 나누기 2로 해야지 이게 이해가 더 빠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좀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64 나누기 32 이러면 32분의 64 하면 괜히 혼동이 돼요. 처음에. 그럼 64 나누기 32 하면 2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 분자에서 분모를 나눠주는 거. 분수식에 있어서는. 그럼 이게 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분수식에서만 시계 방향으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요. 3번에 숫자를 문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해요. 그리고 문자를 또 숫자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를 또 영어로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 예를 들어 놨죠. 우리 자연발화가 자주 나오잖아요. 자연발화 방지법. 그럼 AQTM이라고 되어 있죠. A가 뭐예요? 에어리어죠. Q는 퀄리티, T는 온도, M은 수분이죠. 그럼 이제 면적이죠. 면적이 이 비표면적이라고 하죠. 비표면적. 비표면적이 낮추면은 우리가 발화가 늦게 일어나죠. 면적이 작으니까. 면적이 크면은 공기하고 접촉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열량이 작으면은 발열량이죠. 열량. 작으면은 자연 발화가 안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온도가 작으면은 자연 발화가 안 되죠. 온도 T.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수분이 작으면은
자연 발화가 안 일어나죠. 그러면은 우리가 면적이 작고 발열량이 작아지고 온도가 작아지고 수분이 작아지고 이렇게 공부하려니까 이게 학교 공부거든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AQTM을 낮춘다. IQ가 티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연상 기억해가지고 만들어내면은 짧게 공부가 되거든요. 시간이 절약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 다음에 밑에 얘가 연용량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연용량이 빙수는 80이고 물수는 530이다. 이게 있는데, 우리 이게 있죠? 얼음이 있죠? 그리고 물이 있죠? 그리고 수증기가 있어요. 학교 갈 때 배웠죠? 얼음은 0도에 선다는 것. 그래서 이게 빙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빙자가 그 빙자예요. 빙. 0도에서. 그러면 0도라는 것은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제가 항상 물어봐요. 수업 중에. 고체도 0도가 있고 액체도 0도가 있어요. 고체하고 액체가 공존하는 온도거든요. 물 0도가 얼음이 되는 온도예요. 그러면 수증기는 100도잖아요. 그러면 수증기는 기체입니까? 액체입니까? 하면은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온도예요. 물 100도가 수증기가 될 때의 온도가 100도예요. 그럼 액체도 100도가 있고 물 100도라는 말 들어봤죠? 수증기도 100도가 되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이제 수가 되는 거죠. 그럼 물이니까 그죠? 그럼 빙수라는 게 얼음에서 물이 될 때 80칼로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80이라고 적어놨어요. 문제 그 예시에다가요. 그리고 이제 물에서 수증기가 될 때는 539라고 되어 있죠? 물에서 수증기. 이 숫자는 외워줘야 하거든요. 80하고 500. 이게 무슨 숫자죠? 물에서, 얼음에서 물이 될 때는 1g이 80칼로리열을 흡수해야지, 열 흡수하면 얼음이 물이 되잖아요. 주전자에다가 얼음을 넣어놓고 우리가 불을 떼니까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되죠. 그 열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0 칼로리 퍼 1g 그 약자죠 이게. 그죠? 2g 같으면 160이 되는 거죠. 이쪽은요? 이쪽은 1g이 539 칼로리 열을 흡수해야지 물에서 수증기가 된다는 거예요. 물 끓여가지고 수증기 될 때. 그러면 80하고 539는 몇 배 차이 나죠? 86, 87에 56? 그러면 우리가 얼음에서 물이 될 때하고 물에서 수증이 될 때 어떤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에서 수증이 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렇게 이 숫자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 한 6, 7배 차이가 나는구나. 그리고 외울 때는 이거 시험에 나왔던 숫자죠. 803에 대구에 가면 803 있죠. 고3이 9명 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해요. 물론 저한테 수업 듣는 사람은 좀 처음 듣는 사람 말고 다 외우고 있어요. 아주 단기간에 짧게. 왜 이게 고3 9죠? 그래서 일본말 2개를 제가 가르쳐줘요. 1, 2, 3, 4, 5에 있지, 니, 산시, 고에서 2가 니고 5가 고다. 우리 고돌이 할 때 그 고가 일본에서 온 그 새가 5마리라는 뜻이거든요. 화투 칠 때요. 그죠? 그래서 이 니하고 고는 좀 알아줘야 하거든요. 고3, 9. 그래서 804에 갔더니 고3이 9명이다. 근데 좀 우리 함정, 단함정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539 칼로리 퍼 1g의 약자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킬로칼로리 그램 이렇게 하면 오답이 돼버리죠. 킬로칼로리 하면 킬로그램으로 해줘야죠, 단위 환산해서. 이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관찰적 문제를 또 요구하기도 해요. 먼저 외워가지고 또 실력자가 되면은요, 이렇게 단어 함정까지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학원에서 선생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CO2하고 프로판의 비중이 돼 있죠. CO2, 프로판 이렇게 돼 있죠. 비중이 뭐죠? 비교한 중량인데, 학교 다닐 때. 비열이 뭐죠? 비교한 열이에요. 또 우리는 그냥 화학이 어렵고 그냥 싫었어요. 고체는 뭐하고 비교하죠? 고체하고 기체는 공기하고 비교해요. 흔하니까. 고체하고 액체는 물하고 비교해요. 물은 액체인데 왜
고체를 뭐라고 비교하죠? 이렇게 0도에서 얼음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물이. 그렇죠. 그래서 고체하고 액체는 흔한 거, 물하고 비교하고요. 기체는 공기하고 비교한 무게, 중량을 비중이라 해요. 질량이 아니거든요. 중량이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이 무게가 조금씩 달라져요. 우리 지구상의 중력 때문에. 질량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산수, 수학을 가지고 우리가 형성하는 것을 질량이라고 하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깊이 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소방. 합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CO2 같으면은요, 우리 수소일, C12, N14, O16 이 네 개는 외워줘야 하거든요. 이게 원자량이에요. 영어 영단 하나짜리를 원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합쳐지면 이제 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초화학이에요. 중학교 화학 정도에서 그칩니다. 소방은. 그럼 CO2 해볼까요? C가 얼마예요? 10이죠. 12 플러스 5가 얼마예요? 16이죠. 16 플러스 5가 2개죠. 16 하면 44가 나와요. 이게 이제 44라는 것은 분자량이죠. 분자의 무게. 분자가 뭐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분자라고 하죠. 성질의 개념이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원자죠. 원자는요, 개수의 개념이죠. 탄소가 하나, 산소가 2개라는 거. 그럼 이거 해볼까요? 프로판은 C3H8이거든요. C가 얼마죠? 10이죠. 12. 12 곱하기 3이네요. H가 얼마죠? 1이죠. 8. 그럼 얼마죠? 44예요. 그럼 분자량이 44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두 개 비교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라. 계산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 CO2하고 프로판이 둘 다 44예요. 그러면 C244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이거를 CO2는 뭐죠? CO2는 화학명이에요. 화학명. 화학식이 뭐죠? 화학식이 CO2예요. 화학명이 이산화탄소고요. 고체를 뭐라 하죠? 고체를 드라이아이스라고 해요. 액체를 뭐라 하죠? 액체를 액화가 돼요. 얘는 액화탄산가스라고 그래요. 기체를요, 우리가 탄산가스라고 하죠. 그럼 CO2가 탄산가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CO2하고 우리는 두 문자, 첫 자를 따잖아요. CO2하고 프로판은 C2, 44 이렇게 하지 말고. CO2가 이산화탄소니까 2F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2F 44.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엊그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2F가 뭐죠? 만일 죽는다면은 우리 한국 사람 이를 죽을 사자로 기억을 많이 하잖아요. 또 죽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이게 연상기억이라는 거죠. 연상기억. 그 밑에요. 국어사전 순서로 되는 게 책이 우리 책뿐만이 아니고 다른 책도 마찬가지로 많아요. 우리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에 문제를 내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죠. 단톡방에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잡지에 소방학기로 문제를 내고 있는데, 제 습관대로, 그죠? 가벼운 쪽 왼쪽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문장 배열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벼운 쪽이 위쪽이고, 밑에가 무거운 쪽이고, 번호가 1, 2, 3, 4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위에 게 좀 짧고요. 가벼우니까 짧죠, 문장이. 밑으로 갈수록 2번, 3번, 4번 가서 길어져요. 누구든지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렇죠? 그렇게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사거리가 있었죠? 사거리. 이게 뭐예요? 우리 피난할 때 이게 무슨 형이에요? X형이죠, 이것을. X형. 근데 이거는 뭐예요? H형이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 X형은 보장형으로 나와요. H형은요, 패닉형으로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죠? 초등학생이 여기 서 있어요, 사거리에. 어디로 가죠? 위로 갈까?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뒤로 갈까? 이건 익숙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다닐 때. 그죠? 근데 이거 익숙하지 않죠? 여기가 사람이 있었어요. 위로 좌로 갈까? 위로 우측으로 갈까? 밑으로 좌로 갈까? 밑으로. 이게 X형하고 이 H형은 큰 차이가 없는데 얘는 보장형으로 시험 나오고 얘는 패닉형으로 나오는 게 왜 그렇죠? 이게 익숙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5형하고
CO형하고 이 H형 이 두 개가 팬형으로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충남에서 나왔던 거죠. 시험에. 습관대로 문제를 만들 때도 제가 하듯이 여러분들도 서브노트를 만들고 이론을 익숙하게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습관대로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습관대로 했던 게 여러분들이 그 뭐죠? 두 문자, 첫 자 따가지고 암기했던 그거는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알려 드릴 테니까. 자, 우리 백색이 먼저 나와요? 흑색이 먼저 나와요? 백색이 먼저 나오죠. 그죠? 우리가 연기 날 때, 연소 때. 백색, 흑색. 그리고 이제 무염, 자, 우리 그 기출 문제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 무염 착가 다음에 발점 착가가 또 시험에 2번 나왔죠? 무염이 뭐예요? 없을 못자죠? 우리가 나무가 탈 때 불씨를 가지고 나서, 그죠? 까맣게 돼가지고, 무염 착가 돼서 불씨를 가지고 까맣게 돼가지고 불씨를 가지고 이제 불꽃 연소로 또 번져가지고 400도가 넘어가면은 그래서 무염 착화 다음에 발염 착화가 되는 거죠. 이것도 국어사전 순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리고 수가나가 또 시험에 나왔죠. 수가나가 이제 안 배운 사람 지금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임야화재죠. 임야화재에서 있으면은 이렇게 있죠. 이쪽이 수가나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관화예요. 낙엽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럼 이목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이제 학원에 계신 직원한테 좀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 수관화를 위에다 올려줘야 해요, 이거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더 두껍잖아요, 이목이. 얘보다는 두꺼운 걸 밑으로 내려보면 혼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걸 먼저 이 글자부터 생각하게 돼 있어요. 글씨가 비슷하잖아요. 한문으로 따져가지고. 한문이 달라요, 이게. 수가나가. 그러면 이게 국어사전에 먼저 나오죠, 간자가. 이게 늦게 나오죠, 간자가. 그래서 이걸 위로 올린 거죠. 이게 만약 밑에서 이렇게 수가나 해버리면 혼동되는 거예요. 그 책에 있는 게, 저는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책에 여러분들이 보기 쉽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전부 다 만들어서 이제 여놓은 건데, 그걸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학기로는 책만 쉬운 거지, 다른 책이 괜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영어도 LNG하고 LPG가 시험에 나왔죠. LNG하고 LPG. 이것도 제가 강사한테 좀 가르쳐 줬던 건데,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라. LNG, LPG. LNG가 뭐예요? 내추럴 가스죠. 리퀴드. 페트롤 가스죠. 그죠. 영국에서는 이제 페트롤럼이라고 하죠. 미국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이제 액화 천연 가스고요. 액화 석유 가스죠. 그러면 이게 N자하고 P자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 수험생이 그것을 머리가 정리가 된다 이거죠. Lm의 높이 이게 가볍잖아요? 그죠? 먼저 오니까. 이건 가볍다. 그래서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떠요. 그래서 천정에서 30cm로 법에 있는 거죠. 여기다 가스누설 탐지부를 달아야 해요. 가스가 세면서 삐 소리가 나게끔 30cm 천정에서. 그럼 이거는 무겁잖아요. Lm의 높이. 바닥에서 30cm로 달아야 해요. 가스누설 탐지부로. LPG는. 그러면 알파벳이 먼저 오니까 가볍고 늦게 오니까 무겁다를 먼저 배운 다음에 실제로 왜 그러면은 무겁고 가벼운가를 나중에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한 사람 알고 있죠? LNG는 뭐예요? 메탄 유성분이요. CH4. 이게 메탄이죠. LPG는 뭐예요? 프로판하고 부탄이죠. C3H8, C4H10. 영어가 나오니까 조금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학교 다닐 때 10분의 1도 배우는 게 화학 아니니까. 몇 개 정도,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데, 에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게 프로판이거든요. 부탄이고, 이것도 이제 제가 암기법을 가르쳐 줘요. M, 피읍, 비읍. 매, 푸, 부.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이게 부분적으로 변경해서 미음, 피읍, 비읍에서 목포발, 마포발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게 C가 몇 개예요? C가 하나예요.
이게 C가 3개죠. C가 4개죠. C가 뭐죠? C가 이게 탄소인데요. 탄소. 이게 수소고요. 하이드로겐, 카본, 니트로겐, 질소, 옥시겐, 산소. 이건 곧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에탄이 빠졌어요. 에탄이 C2H6인데 그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책에는 4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마포발에 마아포발, 모옥포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LPG하고 LNG에는 애들이 90% 정도가 들어있고요. 메탄이. LPG는 애들이 90% 들어있어요. 프로판이 약 70%. 70%인데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65에서 70 정도. 겨울철, 여름철 들어가는 그 양이 달라요. 우리 이게 메탄이, 이게 뭐죠? LNG가 도시가스 아니거든요. 이게 버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가스는 이 메탄을 주성분으로 해서 도시마다 이것저것 좀 첨가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LNG하고 도시가스는 비슷하지만은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 70%고 얘는 20% 정도.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90%잖아요? 얘가 90% 잡고. 90%가 조금 안 돼요. 80, 한 6, 7, 8% 정도 되거든요. 약 90%. 얘도 약 90%.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거는 구구단처럼 외워줘야 하거든요. 이 4개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지금 2개는 외웠잖아요. 처음 듣는 사람도. 수소가 제일 가볍다는 건 알잖아요. 요즘은 중학교 2학년 때 주기율표를 외운다니까. 수헬리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요. 그리고 516 군사정변 알잖아요. 그럼 2개만 해주면 돼요. C12, M14. 그죠? 그러면 이걸 저걸 가지고 대입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메탄이 얼마냐면 C1이죠. 12. 플러스 H가 4죠. 4. 16이죠. 공기 무게가 얼마냐면요. 29예요. 공기는 어떻게 무게를 측정하죠?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가 들어있고요. 산소가 21%가 부피 퍼센트로 들어있어요. 산소가 21%가 부피 퍼센트라고 그랬는데 무게 퍼센트는 23%입니다. 혹시나 무게 퍼센트로 올해 시험에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틀리고 우리만 지금 학교 갈 수 있게끔 맞출 수 있게끔. 전부 21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부피 퍼센트, 볼륨 퍼센트고 무게로는 23%라고 책에 돼 있는데 제가 또 그걸 강조를 안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복습을 안 하더라고요. 선생이 강조해 주는 것만 하는데 책은 제 책은 또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요. 중요하지 않는 걸 왜 해놨어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보고 어려운 거 보지 말고요. 나중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죠. 중요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보라는 거죠. 복습할 때 시간 없었을 때 그걸 선별하는 거죠. 제 강의는 항상 선별 강의였잖아요. 들어본 사람은 선별 강의예요. 저는.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게 시간이 전략되고 단기에 학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29가 나와요. 29 나오는 풀이 과정은 책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쪽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쪽에 16이 나왔죠. 29분의 16 하면 얼마예요? 0.55가 나와요. 메탄의 비중이 0.55라는 거죠. 비교한 중량이. 공기하고 비교하니까. 그러면 공기보다 2배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해서 2번, 3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럼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해볼까요? C3 얼마죠? 12 곱하기 3. 아까 했었죠? 프로판. 44가 나왔죠? 그럼 44 적을게요. 44. 부탄 해볼까요? 부탄이 뭐죠? 라이터 속에 들어있는 거죠. 액체로 들어있죠. 원래 기체인데 액체로 집어여요. 나올 때 다시 기체로 나와요. 액화시켜놨던 거죠. 프로판, 이거는 식당에 있는 거죠. 이모, 프로판 가스 갖다 주세요. 하지만은 실제로 액체를 가져오죠, 이모가. 그렇죠? 기체를 액체로 저장하니까 나올 때 다시 기체로 나와요. 자, 이건 44고 이거는 58이 나와요. 계산해 볼까요? C4니까 12 곱하기 4 플러스 10 하니까 58이 나와요. 공기 무게가 29지요. 그럼 29분의 58은 정확하니 2배가 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떤 책이든지 프로판하고 부탄은 1.5배에서 2배가 무겁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 과정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떤 책이든지. 우리 책 말고. 제가 외국에 나가서도 항상 소방 쪽에 사전이 있었던가, 소방 쪽에 좋은 자료가 있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서점 같은데. 또 그 헌책방도 가보고 그러는데 찾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소방책이 한 1000여 권 되거든요. 이렇게 된 책이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지금 한번 배운 사람은. 이런 건 뭐 책에, 그죠? 늘 그렇게 봐왔으니까, 처음부터. 원래 그런 줄. 우리 위험도 같은 표도 우리 책밖에 없어요. 우리 책에밖에. 오늘 시험 치는데도 위험도,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소방 간부보 시험 치는데 위험도 순서 찾아라가 시험에 나왔죠. 그 표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책밖에 없어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론을 지금. 왜요? 쉽게 하려고. 안 그러면 계산하고 들어가줘야. 그냥 이하산은 수혜산이라고 암기법 한 줄만 내어버리면 되거든. 이하산은 탤런트 수혜산이다. 이렇게 암기법이 돼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안 그러면 계산해서 4개씩 한 보기 하나에 4개씩인가 돼 있더라고요. 올해 간부보도. 그걸 계산을 다 해야 해요. 수학으로. 즉 구구단을 만드는 거죠. 책에서. 책이 얇잖아요. 더 얇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조금 더 전략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70하고 20이니까 이렇게 되죠. 1.5에서 2배. 그러면 이게 가볍죠. 왜 가벼워요? 0.5가 나오니까 가벼워요. 이건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안 들은 사람? 그럼 들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저희 집에 TV가 고장났어요,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LG인가, 뭐, 삼성인가. 왔어요, 기사가. 순간적으로 고쳐요? 전 쳐다봤어요. 신기해요? 물어봤어요. 이걸 학교 다닐 때 공부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없대요. 우리 그 약사들이 학교에서 약을 조제하는 걸 배울까요? 안 배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과거에 제약회사 소장을 한 15년 했어요. 약사들이 밖에 나와서 그 직원한테 배워요. 조제하는 것을. 자, 우리가 그 헤어 있죠? 헤어 이거 하는 걸 뭐라 하죠? 머리 손대는 걸? 헤어 디자이너? 옛날에는 미장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학원이 있어요. 학원 졸업했다고 와서 바로 일 시켜요? 아니죠. 바로 수습기간을 또 거쳐야 해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수습기간 거치죠. 인턴 과정 거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죠? LPG.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는 거고요. 또 수습기간에는 LNG, LPG.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당연히 못 알아듣죠. 안 배웠으니까. 이거 외우기도 지금 힘들죠. 4개 외우기도. 그죠? 근데 2개는 가르쳐 줬죠? 2개도 이거 암기법이 있어요. CCBN14 그거. 그리고 이쪽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이걸 해야지. 이거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또 다른 파생되는 게 있는데, 좀 시간을 1시간으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니까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리고 이제 LOAL, NOAL 이게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농도를 감소시킬 때 심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최소 농도 이렇게 돼 있죠. 책에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고요. 우리 그 청정소화약제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12자예요. 이렇게 길게 바뀌었어요. 청정이 맑을 청, 깨끗할 정인데 약간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한테, 우리 개 있죠? 멍멍개. 개한테 아드레날이라는 알약을 투여해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심장에 악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이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원어는 따로 있어요. 근데 원어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책에 있어요. LOA라고 NOAL. 알파벳이 어떤 게 먼저 나오죠? L이 먼저 나와요. LMN. 그죠? 그래서 LOA니까 최소 농도. NOAL 최대 농도. 이렇게만 공부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쉽게 나오면 다행인데요. 농도를 감소시킬 때 심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있는 최소 농도. 그게 LOAL의 원어의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농도를 감소시킬 때 심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최소 농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요. 농도를 감소시킬 때 심장에, 사람 심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최소 농도. 좀 길죠?
감소시킬 때 최소 요거 이게 나오면은 쉬운 거예요. 이 차이예요. 자, 이거에만 하면 쉽죠. 알파벳 순서니까. L이 먼저 나오니까 최소다. N이 나중에 나오죠? 최대다. 근데 이걸 가지고 비유하면 이제 함정 빠져버리죠. 이거 악영할 줄 수 있는, 없는. 부분적으로 이제 변경해서 이것을 요약을 해줘야 해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암기법이. L이죠? 감. 있소, 이렇게 했죠. 있소. 그 뒤쪽에 보면 있을 거예요. 소방 용어 뒤에 프린트 뒤에 오늘 나와죠. 엘가미소 있나요? 암기법이?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N이죠? N 증, 업, 대 이렇게 해야죠. 대가 이제 2대자죠? 사실은 2대자죠? 그죠? 그러면 엘가미소 N 증, 업, 대 이렇게 되죠. 암기법이? 부분적으로 바꾸니까요. 줄이니까 축소하니까. 그럼 이거 두 개를 외워요? 아니죠. 이거 두 개 외우면 안 되죠. 요거 외울 필요 없죠. 하나만 외우면 그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죠? 얘하고 얘하고 반대죠? 얘하고 얘하고 반대죠? 얘하고 얘하고 반대죠. 그러면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외우려면은 시간이 걸리잖아. 그죠? 우리는 객관식 필기를 시험 치잖아요. 그 다음에 6번에 영상 기억이 있어요. 영상 기억이 이미지 기억이에요. 형태 기억. 우리 체계에 소방학개론하고 복규체계에 탤런트가 얼마나 있는가 안 세봤죠? 30명이 넘을 거예요. 물론 그분들한테는 미안한데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홍보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소지 수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이 또 소지 수업으로 끝나죠. 복규체계 마지막에도. 그러면 이제 한두 달 전에도 제가 만들어낸 탤런트가 유해진이하고 지상렬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상렬 같은 경우도 진짜 어려웠던 것들만 이제 만든 거죠. 지상렬도 지하에 설치한다. 상부에 열을 억제한다. 이별을 상부에 조치를 한다. 그 다음에 지상열, 이별, 열을 억제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블레비 현상 방지 대책을 만들고 기상폭발에 대한 게 유해진을 만들었죠. 유해진은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기억이 오래가는 방법은요, 욕하는 거하고 탤런트들을 이용하는 게 기억이 오래가요. 그래서 우리 책에 욕이 몇 개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심한 욕은 넣을 수가 없고요. CO2 같으면 8%거든요. 우리 청정소약제 들어가는 게. 그러면은 C자에다가 8자를 이으면 좀 욕 같잖아요. 그래서 C에다가 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한 서너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욕인지 뭔지 모르고만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 중에 이런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넘어가는데, 요즘은 그런 욕도 영화에서 또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욕 같지도 않죠. 그죠? 요즘 그죠? 심한 욕들이 아주 그리고 이제 얘가 또 0.8, 1.5가 있죠. 우리 어깨 높이가 얼마예요? 1.5잖아요. 그래서 1.5, 제 키가 1.75고 여기가 1.5 정도 되겠죠? 그럼 소화기 피치가 1.5 이하, 이게 두 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종단지함 설치가 1.5 이하. 고정되어 있는 것은 1.5. 우리나라는 평균이 어깨 높이가 1.5니까 1.5를 기준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면 쉽다는 거죠. 그럼 손으로 조작하는 거 있죠. 여기서가 0.8이에요. 이게 1.5고요. 0.8에서 모든 스위치, 조작, 기동은 전부 0.8에서 1.5예요. 물론 예외사항은 항상 존재하지만은 90% 이상이 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요. 우리가 온도는 몇 도예요? 20도, 40도, 100도를 가지고 법을 만들죠. 20도는 상온, 평상시 온도. 40도는 우리나라 최고 온도. 보관 온도는 다 40도 이하죠. 물이 100도에 있을 거죠?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해서 100도. 이런 식으로 20, 40, 온도 100도 이런 게 모든 공학이 그래요. 소방뿐만이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되거든요. 이 개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냥 책에 있는 대로만 나가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아까 몇 년 배웠어요?
12년에다가 16년을 배워도 이게 공부하는 스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왜 안 가르쳐 줬어요? 선생님은 늘 우등생이어서 이 스킬 자체를 몰라요. 유전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 항상 우등생이어서 공부하는 거 걱정 안 하고 선생님이 된 거예요. 교수가 된 거고 그들은. 그리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그 옆에 또 후레쇼바가 퍽이고 백드래퍼가 펑이라고 돼 있죠. 퍽은요 폭발이 아니고 펑은 폭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후레쇼바라는 것은 카메라 후레쉬 터뜨리는 것처럼 열이 천정으로 올라가서 열이 방울수 먹고 내려와요. 천정이 4m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바닥에 가연물이 더욱 두껍게 돼가지고 가스가 많이 빨리 더 분출이 돼요. 그러면서 카메라 후레쉬 터지듯이 퍽 하고 불이 순식간에 번지는 걸 후레쉬 오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퍽이라고 F5라고 시험에 나오잖아요. 영어로 나오거든요. 후레쉬 오버라고 퍽이라고 해놨죠. 그 백드래프트라는 것은 백이 뭐예요? 나중에 드래프트 바람이 불었다. 나중에 산소가 들어왔다. 산소가 있어야 연소가 된다는 것도 배울 거예요. 연소가 부진하고 있는데 불시연소를 하고 있는데 산소, 바람이 들어오니까 연소, 불꽃 연소를 만들면서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가스 폭발. 그게 백드래프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펑이라고 이렇게 연상기억하게, 이게 연상기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전도 있죠. 전도는 A, B 두 물체가 부딪혀서 열이 전달된 게 전도죠. 부딪혀 있죠?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복사는요? 대류는요? 대류는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죠? 대류는 공기의 흐름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하지만 공기의 흐름만은 아니죠. 자, 주전자에다 물을 끓였어요. 밑에 물이 따뜻하고 위에 물이 차지요. 점점점 물이 밑에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섞여지죠. 이것도 대류 현상이거든요. 대류는 공기뿐만이 아니고 물도 대류 현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스 같은 것도 대류 현상을 가지고, 질소 같은 거. 그래서 어떤 매질을 가지고 열이 전달되는 게 대류고요. 그리고 부딪혀서 열이 전달되는 게 고체 같은 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럼 복사는 뭐예요? 복사는 그렇게 돼 있죠. 화살표가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도 돼 있죠. 난로를 피웠는데 난로 가까이 가면 손이 뜨거워요. 이게 이제 이런 표시죠. 이게 복사죠. 매질 없이, 매질은 매개체 물질 없이 공기 사이 공간으로 이동하는 게 복사죠. 그럼 이건 뭐예요? 태양열이 내리쬐는 거죠. 머리가 따뜻한 거. 이것도 공기 사이로 공간으로 열이 자외선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따뜻해. 이건 복사열이죠. 그럼 대류하고 복사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거를 지금 구분할 사람이 있어요? 한번 좀 수업 들은 사람 중에서 지금 여기는 한 달 과정으로 지금 그죠? 다음 달 시험이니까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LOI하고 LOI가 뭐예요? 리미트 옥시겐 인덕스죠. 한계 산소 지수. MOC하고 MOC는 뭐예요? 최소 산소 농도죠. 한계 산소 지수하고 최소 산소 농도하고 이거 배웠어요. LOI가 작을수록 위험하다. 이것도 배웠어요. 프로판의 MOC는 10.5다. 시험에 나왔고요. 두 개를 비교해서 해보세요.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그 문제풀이 아니 그 찌기타강 할 때 이거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은 다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 없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냥 나중에는 시험 치고 나면은 백드래프트하고 후레쇼만 남고 다 까먹어요. 승진 시험 칠 때 다시 이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저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사하고 대류하고 차이는 이제 우리 책에 넣어놨으니까 한 바퀴 돈 사람 할 거예요. 매질로 열이 전달되면은 대류고요. 매질 없이 중간 매개체 물질 없이 열이 전달되면 복사예요. 공기도 물질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체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진공에서는 복사가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 이해를 해버리면. 진공이 뭐예요? 공기가 소진된 거죠. 공기가 없죠. 물질이 없죠. 복사가 더 잘 이루어지죠. 복사는 매질 없이 이루어지는 열 전달이고, 대류는 매질로서 열이 전달되는 게 대류니까. 학교 다닐 때 전도, 대류, 복사도 배웠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걸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가르쳐 볼까 하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전도대류 복사를. 그리고요, 영상기억은 이미지 기억이고요. 연상기억은 이제 비교한 기억이죠. 우리 제거소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것만 다 이어놨어요. 우리 제거소화는 제거한다는 뜻이죠. 가염물을 제거한다. 차단한다는 뜻이건. 그래서 이제 격파 이소룡. 근데 이소룡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던데, 30대 넘어가서 이소룡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서. 근데 20대에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건데, 키가 굉장히 작아요. 이소룡이가 이제 등소평이나 나폴레옹처럼 세계 무술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배우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우상을 가지고 살다가 30대 초반에 원인 없이 사망을 했어요. 우리 그 중국인가 홍콩의 장국영인가 누군도 원인 없이 그렇게 죽었었죠.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그 태권도 사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직업으로 운동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 이렇게 좀 나가는 길도 있었고 했는데, 이소룡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작년이었죠? 작년에 1년 전에 만든 것 같은데, 이 격리예요. 어떤 물질이. 파괴예요. 이동이에요. 소멸이에요. 용량의 감소예요. 격파 이소룡에서 이소룡이 그 사진이 책에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뭐예요? 영상 기억이죠. 그러면 이게 꽤 복잡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되는데, 용량의 감소를 감량이라고도 시험에 나와요. 감량이 용량의 감소죠. 내용은 이제 수업 시간에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거, 또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것들만 비교해서 지금 공부하는 스킬을 공부하면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6개, 7개 되는 것들도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끝내버리면은 5분, 6분 될 게 1분이면 끝나는. 우리 구구단을 만들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9를 9, 9, 81이 1초, 2초 만에 나오잖아요. 근데 9를 어떻게 81을 9 플러스 9 플러스 9 플러스 9번을 하면 9초 걸려요. 9초 만에 81이 나올 것을 9, 9, 81, 1초 만에 나오게끔 만든 게 구구단이죠. 9배 전략이 되는 거죠, 시간이. 그리고 우리 소화 그거 있죠? 책에 그렇게 돼 있는데 가연물이 있고요. 산소 공급원이 있고, 우리 연소의 3요소가 면접 때도 물어보고 아주 쉬운 거거든요. 안 배운 사람은 굉장히 어렵고요, 아직은. 그 연소의 3요소도 있고 4요소도 있고 그래요. 가연물이 있죠. 점화원이 있고, 점화원이 뭐죠? 원인이 되는 불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고체, 액체, 기체, 불에 탈 수 있는 것. 쇳덩어리는 불에 안 타죠. 가연물이 아니고요. 산소가 있어야 해요. 산소가 없더라도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든지, 그리고 산소하고 비슷한 염소라든지 또 조연성이라고 연소를 보조해주는 물질을 또 배우게 돼요. 일단 큰 틀은 이 세 가지를 연소의 3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기법은 가산점이에요. 가산점 바꿔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불이 붙었다가 꺼져버릴 수 있죠. 인화점, 여기까지 불이 붙었다가 꺼져버릴 수가 있어요. 계속 타들어가는 그러한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연쇄 반응이 있어야 해요. 계속. 연쇄 반응이 뭐죠? 계속 타들어가고 중지하지 않는다는 반응이죠. 화학적 반응. 연소점이죠. 연쇄 반응은 순조롭게 중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순조로운. 그럼 여기까지를 4요소라고 그래요. 4요소. 그 가연물, 점화원, 산소공급원, 연쇄 반응. 1, 2, 3은 순서를 바꿔도 되는데 네 번째 것은 순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연소의 3요소 4요소인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는 뭐예요? 꺼야죠, 불을. 가연물을 제거하는 게 뭐죠? 제거 소화가 되는 거죠. 방금 배웠던 거죠. 차단, 격리, 파괴, 이동, 소멸, 용량의 감소. 이거 제거 소화. 연결해 보는 거예요? 점화원이 뭐죠? 점화 에너지, 불에 타서 에너지를 낮추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뭐죠? 냉각 소화죠.
우리 책의 그 소화론 쪽에 보면 첫 페이지에 점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죠? 냉각수화. 그 다음에 산소를 낮춘다. 질식수화가 되죠.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억제소화, 북촉매소화라고 하죠. 억제, 부촉매.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물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배운 사람은. 이거 쉬운 거고, 이것도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전에 얘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면은 이게 5분 만에 이해될 게 2분 만에 이해가 더 빠르고, 그리고 예시가 나오더라도 빨리 잡아내고 답을 빨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애매한 게 나오더라도. 원인과 결과로.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꼭 필요한 거 6개만 하고, 자, 암기법 만드는 거 책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예시를 가져왔습니다.